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요? 시절이 하도 수상한 이때 공영방송의 앵커가 방송국을 걷어차고 나오며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숨겨왔던 질주 보수 본능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지껏 28년을 공영방송에 숨어 암약하며 어떻게 참고 견뎌왔나 싶은데요. 그래도 늦었지만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며 할 소리를 하는 걸 택한 이 앵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어디로 취업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국힘당에서 러브콜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고사하는 척 하시고 그 당으로 들어가셔서 민경욱의 뒤를 잇는 방송 앵커 출신의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청장은 이런 이분의 모습을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데요. 정치를 하려거든 직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본인이 옷을 벗는 것과 동시에 본인 가족과 측근 그리고 관련인들이 모두 수사 또는 기소되는 일이 벌어질 테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참 정치인의 모습인 거죠. 여튼 두 분의 앞날에 무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KBS 뉴스가 현 정권의 편을 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황상무 전 앵커가 퇴사 의사를 밝히며 극단의 적대 정치에 편승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와 KBS 뉴스광장을 진행했던 황 앵커는 지난 9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KBS에 더는 제가 머물 공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그는 2005년 5월 3일 피눈물을 삼키며 진행했던 아침 뉴스가 생각난다. 불과 몇 시간 전 어린 자식을 영안실에 넣고 돌아선 직후였다라고 개인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황 전 앵커는 그만큼 혼신의 노력을 바쳤던 KBS였다. 하지만 이제 KBS에 대한 저의 의탁을 접으려 한다고 했는데요. 그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꼬집으며 KBS는 극단의 적대 정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 치유와 통합은 KBS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황 전 앵커는 우리 사회는 지금 매일 욕조거리와 쌍소리 악다구니로 해서 뜨고지는 세상이 됐다는 김훈 작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말 그대로 온갖 말이 난무하는 사회다. 불행하게도 그 한가운데 KBS가 있다. 자초한 일이라며 KBS가 우리 역사의 저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자학사관을 버리고 과거 들추기를 접고 미래로의 전진을 역설해야 한다고 조언 아닌 조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느낄 정도로 KBS가 편향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보수 세력들과 연합해 계속해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다면 황상무 앵커가 KBS가 중심을 잃었다고 느끼는 기준이 거의 극우 보수 관점에서의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본인과 안 맞으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매번 이야기하지만 중이 저리 싫다고 저리 떠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청장이 황상무 앵커의 처신을 본보기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이 정도의 소신은 있어야 정치를 하고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좀스럽게 자신의 가족과 알량한 명예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지키려고 그렇게 자리에 버티고 있다면 이미 큰 정치인은 물 건너간 겁니다. 깜냥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리 지키고 있다가 정관 변호사로 목돈 좀 챙기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도 답일 듯 합니다. 황 전 앵커는 올해 7월 KBS 뉴스 9시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 서명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성명에서 그는 KBS 뉴스가 미운털 박힌 윤석열 검찰청장 죽이기에 나선 현 정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라며 방송 하루 만에 KBS 보도본부가 스스로 백기를 들어 KBS 뉴스 9시를 통해 사과 방송하는 코미디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라며 양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 장관과 그 총장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언의 밑바탕에는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감독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죠. 또 하나는 정치인인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곧 검찰권을 어떤 정치적 위압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각이 전부 다 저는 문제가 있다. 수사지휘권은 지휘감독,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법상 인정된 정치인인 장관의 지시, 뭐 법무부 장관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지만 네. 저도 그렇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네. 정치인인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지휘 감독을 따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선출된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사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속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예.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전체를 통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지휘 감독은 전부 정치적 위압이라고 보는 이런 시각은 일방적인 거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의 판단이나 이런 그 생각은 오류가 없고 항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전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죠. 지금 들으신 방송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진행자인 김현정 씨가 윤석열 청장의 정치 행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전 법무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검찰청장이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한다. 다음을 생각한다면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윤석열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공수처 저지를 위한 꼼수가 눈물겹습니다. 어떻게 공수처장이라고 추천하는 인사들이 이 모양 이 꼬라지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는 행태마다 한숨을 몰아쉬게 만듭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11명으로 압축해 발표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야당인 국힘당은 검찰 출신 법조인 명단으로 추려졌습니다. 국힘당이 추린 인사 4명 모두 고위 검찰 출신인데요. 검찰 출신 인사가 공수처장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공수처 설치 취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같은 작태는 오로지 방해 말고는 목적이 없는 거죠. 민주당 측 추천이 2명은 권동주 변호사, 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는데요. 이 둘 모두 비검찰 출신 법조인입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재재판소 연구관,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올렸는데요. 이 부위원장과 한 변호사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부장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를 후보로 냈고,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합동수사단을 맡았던 최훈식 변호사를 추천했는데요. 이제 추천위는 이달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2인 선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되는데요. 다만 최종 2인 선정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거죠. 국힘당이 공수처 자체를 위원기구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고 또 국힘당 측 추천위원들에게 합법적 비토권도 있기 때문인데요.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힘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국힘당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며 법을 고쳐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 추천을 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석동현, 이분 기억하시죠? 며칠 전 윤석열과 한동훈을 두둔하며 검은유착 사건을 수사하다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를 향해 사직하라고 공개 비판했던 인물인데요. 뭐 이런 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다는 자체가 비극인 거죠. 국힘당의 목적은 공수처를 방해하고 연내 출범하지 못하게 할 목적 말고는 없는 겁니다. 산으로 가고 있는 공수처장 선정, 언제까지 발목 잡기에 좌절해야 하는지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매번 이런 뉴스를 알려드려야 하는 저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인데요. 이토록 적폐 세력의 뿌리가 깊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만 드는 요즘입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국민께서는 근본적 검찰개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